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지 로더라는 걸 좀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파일을 캐시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로더라는 게 있는데요. 이미지 로더라는 건 뭐냐면 URL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미지 뷰에 배치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 로더가 왜 필요하고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를 알아볼 건데요. 캐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메모리 캐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일 캐시 또는 디스크 캐시라고 부르는 디스크 캐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 캐시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디스크 캐시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되는 게요. 이미지 로더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URL로부터 비트맵을 얻어와가지고 이미지 뷰에 설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로더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캐시를 만들기 위해서 LRU 캐시라는 거하고 위크 레퍼런스라는 걸 사용해 볼 건데요. LRU 캐시와 위크 레퍼런스를 이용해 가지고 메모리 캐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현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캐시를 구현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미지 로더라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이미지 뷰에 배치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URL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URL 이미지 뷰. URL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뭐냐면 이미지 리퀘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미지 리퀘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뿌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잘 동작하죠. URL로부터 비트맵 갖고 와서 비트맵을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 잘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지 뷰를 상속받은 여러 가지 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미지를 동그랗게 보여주기 위한 라운디드 이미지 뷰라고 하는 이런 뷰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 뷰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뷰들은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걔들도 상속해서 또 다른 뭐 라운디드 URL 이미지 뷰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이 복잡하죠. 그래서 좀 심플하게 비트맵으로부터 URL로부터 비트맵을 얻어온 다음에 이미지 뷰에 비트맵을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클래스를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메소드를 하나 정의할 건데요. 당연히 이 이미지 로더는 싱글톤으로 만들 거고요. 그 안에 뭘 할 거냐면 디스플레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러한 메소드를 하나 정의할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미지 하면은 뭐 할 거냐면 URL을 받고요, 이미지 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URL로부터 비트맵을 갖고 오고요. URL로부터 비트맵 갖고 오는 거 이미지 리퀘스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얻어온 이미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미지 뷰에다가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슈가 하나가 있죠. 이미지 뷰를 재활용하는 경우 이미지 뷰에 요청된 이미지 리퀘스트는 캔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이미지 뷰를 키로 갖는 맵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 리퀘스트를 이렇게 갖는 맵이 있는 거죠. 자, 내가 이미지 리퀘스트를 만들고 나면요, 그 이미지 리퀘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맵 안에 추가해 놓을 거예요. 다음에 요청을 딱 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 뷰 가지고서 똑같은 요청이 있는지를 따져보고요. 똑같은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캔슬하면 되는 거겠죠. 캔슬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요청하고 다시 요청한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걸 거예요. 네, 이렇게 가지고 처리를 하는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이미지 할 때 안에다가 이미지를 배치할 때 이미지를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내가 추가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부가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런 것까지는 해보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미지 로더는 싱글톤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태틱 해서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instance 해가지고 얻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싱글톤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미지 뷰를 키로 갖고 이미지 리퀘스트를 밸류로 갖는 이런 맵을 하나 정의한다고 그랬죠. 이 맵은 내가 이미지를 요청할 때마다 이 안에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얻어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그 리퀘스트를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맵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디스플레이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이미지 리퀘스트 맵으로부터 이전 리퀘스트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전 리퀘스트가 있으면 어떡하죠? 리퀘스트를 캔슬해서 날려버리는 거죠. 캔슬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캔슬하고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리퀘스트 맵에서 빼버려야 돼요. 근데 맵은 똑같은 키값을 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되죠? 리플레이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거하는 거는 뭐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자, 값이 널이면 즉 URL이 없으면 empty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뷰에다가 empty를 설정하고 리턴을 해버리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떻게 됐죠? 이전 리퀘스트가 있으면 이전 리퀘스트 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넣을 때 처리도 했어요. 자, 이제 이미지 리퀘스트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미지 리퀘스트 만든 걸 갖다가 사용할 건데 나중에 이 이미지 리퀘스트에서 내가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이미지 뷰를 확인해 봐야 돼요. 동일성 비교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퀘스트에다가 이미지 뷰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리퀘스트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맵에다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오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딩 중 이미지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수신하고 나면요. 비트맵 데이터를 수신하는 리스너예요. 거기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나면 이제 이 리퀘스트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이미지 리퀘스트로 갖고 오고요. 그로부터 맵에 저장되어 있는 리퀘스트를 얻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요 이미지 리퀘스트하고 얘하고 같아야 돼요. 요 이미지 리퀘스트에 있는 뷰로부터 얻어온 데이터하고 자기 자신하고 같아야 요 뷰에 대한 요청이 되는 거죠.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래서 그게 같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다 끝났으니 어떻게 해요? 리퀘스트 맵으로부터 제거를 하는 거죠. 네. 다음에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갖고 와서 여기다 실패 이미지 띄우고요. 맵에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캔슬했을 때도 맵에서 제거를 해야겠죠. 캔슬했을 때도. 그래서 캔슬이 발생하면 리퀘스트 맵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로더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이미지 로더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미지 로더 점 디스플레이 이미지 한 다음에 URL 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다 이미지 뷰를 설정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 이미지를 불러와 가지고 한번 딱 불러왔어요. 다음에 다시 불러올 때 똑같은 이미지니까 다시 네트워크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비트맵을 만들어 뿌릴 필요가 없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메모리나 파일에 갖고 있다가 네가 요청한 데이터는 이거야 라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캐시라고 합니다. 캐시. 이제 캐시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캐시를 꼭 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캐시를 꼭 해야 되는 데이터예요.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변동성이 큰 데이터니까 그거는 캐시를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불러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지 같은 거는요, 한번 내가 해당 URL에서 불러오면 그 URL에 있는 이미지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불러온 데이터를 다시 요청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메모리나 파일에 저장하고 있다가 걔를 갖다가 넘겨주는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이러한 캐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모리 캐시가 있고요. 하나는 디스크 캐시가 있습니다. 메모리 캐시는 램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램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램에 저장해서 놨다가 넘겨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맵을 디코딩하는 이런 오버헤드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죠? 네, 이렇게 캐시를 하면 메모리를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캐시된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메모리가 부족해질 거예요. 그죠? 캐시는 대부분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캐시 사이즈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전에 안 쓰고 있던 애를 날려서 캐시 사이즈를 계속 유지해주는 이런 처리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캐시의 또 하나의 문제점. 네, 앱이 죽었다가 다시 구동되는 경우에 날아가죠. 메모리에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미지 데이터는 안 바뀌잖아요. 그럼 굳이 또 네트워크를 가서 데이터를 갖고 올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져왔던 데이터를 그냥 내가 파일에 저장을 해놨다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얻으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있는 디스크 캐시입니다. 메모리 캐시를 구현하는 방법에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크 레퍼런스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LRU 캐시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위크 레퍼런스가 뭐죠? 위크 레퍼런스, 뭐 레퍼런스니까 뭔가를 참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new 해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객체가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상에 이렇게 A라는 객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을 거라고요. 얘를 갖다가 뭐 A라고 하는 변수에다 이렇게 담을 거니까요. A라는 변수에 담으면 얘가 이 객체를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참조하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참조한다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레퍼런스. 네. 자바에서는요. 여러분들 메모리가 부족하면 자바는 뭐가 호출되죠? GC라고 하는 가비지 컬렉터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들을 쫙 수집하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네. 프로그램이 도는 동안에요. 프로그램대로 이런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자바 플랫폼이 어떻게 하냐면요. 메모리를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쫙 뒤져요. 쫙 뒤지는데요. 뒤질 때 어떻게 뒤지냐면요.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애들은 뒤지다가 마크를 해놔요. 너는 쓰고 있네. 요번에 봤더니 얘도 쓰고 있네. 이렇게 마크를 해놓는 거예요. 쫙 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애들은 다 마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서부터 쭉 가면서요. 얘는 여기 쓰고 있으니까 납둬. 여긴 안 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를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A를 여기다 이렇게 움직여놔요. 그리고 얘가 얘를 이렇게 참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쓰네, 안 쓰네, 안 쓰다 요거 쓰네? 요것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 쓰는 메모리 다 날아가고 이만큼의 프리한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GC가 안 쓰는 메모리를 날리고 추가적인 메모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이 GC라고 하는 걸 봤더니 레퍼런스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레퍼런스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어떤 객체를 추가했어요. 또는 맵에 객체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해당하는 객체는 참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요? 메모리 절대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참조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메모리가 부족했을 때 메모리 캐시를 날려야 되는데 못 날리죠. 그럼 이제
out of memory,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런 자료 구조 안에서 참조는 할 건데요. 참조는 할 건데 GC가 호출될 때는 내가 참조하고 있다고 마크하지 마. GC 할 때는 내가 참조하고 있다고 마크하지 마. 그냥 GC는 해버려. GC 해가지고 얘가 날아가면 그러면 내가 참조하고 있던 값은 그냥 널로 바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weak reference라고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LRU 캐시인데요. 네, LRU가 뭐죠? LRU? 가장 최근에 사용된, 가장 최근에 사용된 게 앞으로 사용될 빈도가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그걸 남겨놓고 사용한 지 가장 오래된 애를 날리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LRU 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LRU 캐시는요, 이만한 영역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이템을 하나씩 등록하는데요. 아이템마다 자기 사이즈는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LRU 캐시가 정해진 사이즈보다 커졌어요. 새로운 걸 딱 추가하려고 봤더니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려고 봤더니 내 사이즈를 넘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 가장 사용한 지 오래된 애를 갖다가 날려버립니다. 너는 다 썼으니까 날라가 하고서 자기가 참조하고 있던 것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해주는 애를 LRU 캐시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weak reference라는 걸 쓰고요, 하나는 LRU 캐시라는 걸 씁니다. 일반적으로요, 메모리 캐시에서는 LRU 캐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LRU 캐시는 API 12부터 지원을 하고요. 서포트 라이브러리에서도 LRU 캐시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포트 라이브러리는 걸 사용을 합니다. weak reference는 LRU 캐시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느려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크기로 메모리를 가져가겠다, 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그대로 남기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weak reference보다는 LRU 캐시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LRU 캐시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LRU 캐시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사용한 지 가장 오래된 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캐시입니다. 여기는 LRU 캐시가 메모리 캐시에만 사용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런 정책을 담고 있는 그러한 클래스일 뿐이고요. 제가 메모리 캐시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가 LRU 캐시를 상속받아가지고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RU 캐시를 상속받으면요, 반드시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사이즈 오브 메소드를 갖다가 구현 오버라이드 해주는 거예요. 사이즈 오버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주는 이유는 내가 추가된 데이터, 우리는 이제 비트맵을 갖다가 LRU 캐시의 데이터로 비트맵을 쓸 건데 비트맵을 딱 넣어줬어요. 그러면 얘 비트맵의 사이즈가 얼마가 된다, 이거를 갖다가 LRU 캐시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트맵 객체로부터 이거의 사이즈는 얼마야 라는 걸 계산해 줘야 돼요. 그걸 넘기는 함수가 뭐냐면 여기는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LRU 캐시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제거하거나 사이즈를 계산하거나 이런 함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LRU 캐시의 크기를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RU 캐시 내에 있는 캐시 히트 카운트라든지 미스, 캐시 만났을 미스 카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가 이제 돼서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고 제거될 때 호출되는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결정하는 이런 함수들이 LRU 캐시에 있습니다. LRU 캐시 가지고 메모리 캐시 만드는 걸 한번 코드를 살펴볼게요. LRU 캐시를 만들 건데요. 키는 스트링을 쓸 거고요. URL이죠. 키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비트맵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전체에
크기는 이만큼을 나는 캐시로 쓰겠다라고 해서 맥스 크기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여기는 키하고 밸류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 밸류 비트맵으로부터 사이즈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비트맵 사이즈 계산하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트 이렇게 될 테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1024로 나눠서 K 사이즈 뭐 킬로바이트 뭐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비트맵 사이즈 계산하는 거는 비트맵 사이즈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한 라인에 들어가는 바이트 수 있죠? 곱하기 전체 라인 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트맵 크기 이렇게 할 거고요. 메모리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은요. LRU 캐시로부터 갖고 오는 방법은 get이라는 함수 통해서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URL이 될 거예요. URL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넘겨주면 됩니다. 메모리 캐시 없으면 널이 넘어올 거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캐시에 추가하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데이터는 URL이 될 거고요. URL과 그 다음에 비트맵이 넘어오면 내가 메모리 캐시에다 put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메모리 캐시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위크 레퍼런스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위크 레퍼런스를 쓰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위크 레퍼런스 할 거냐? 비트맵을 위크 레퍼런스 할 거예요. 비트맵을. 그래서 해시맵을 만드는데요. 키는 스트링, 그 다음에 데이터는 위크 레퍼런스로 비트맵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캐시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넣는 방법, 세이브하는 방법. 맵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우선 위크 레퍼런스를 하나 생성해야겠죠? 그래서 위크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 키에 대한 값이 이미 있는지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키에 대한 값이 있는지 보고요. 키의 값이 있으면 일단 날려서 제거해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맵을 위크 레퍼런스라는 레퍼런스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걔를 갖다가 캐시에다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제 값을 얻어오는 방법. 값을 얻어오는 방법은 키 값이 있으니까 키로부터 이렇게 위크 레퍼런스를 얻어오고요. 위크 레퍼런스를 얻었으니까 여기 비트맵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GC가 호출될 수가 있어요. GC가 호출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객체가 날아가고 위크 레퍼런스하는 객체가 날아가고 객체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이 널일 수가 있습니다. 값이 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이 널인지 아닌지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받아서 저게 널일 땐 그냥 비트맵 캐시되어 있는 게 없는 거고요. 값을 갖고 와봤는데 값이 널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죠. 가비지 컬렉터에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날아간 경우에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해서 널이 되는 경우에는 비트맵이 이제 날아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서 맵에서 해당하는 키 값을 제거해서 더 이상 이제 얘는 캐싱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죠. 제거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맵. 이제 이 비트맵은 값이 있는 경우죠.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메모리 캐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디스크 캐시. 이제 디스크 캐시를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이 디렉토리 밑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파일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 파일 이름이 있죠. 파일 이름. 요 파일 이름은 URL을 그대로 못 쓰니까요. 어떤 제너레이터를 하나 만들어서요. 요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어떤 로직을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뭐 MD5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시 처리를 해서 그 해시 값을 가지고 키를 씁니다. 이렇게 만든 값을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 저장하다가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저장하기 전에 이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 전체의 크기를 항상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 넘어가면 어떡하냐면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파일을 찾아서 접근한 지 오래된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날려주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에 가면요, 이제 샘플이 있고요. 예. 디스크 LRU 캐시라고 하는, 디스크 LRU 캐시라고 하는 이런 파일을 구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디스크 LRU 캐시를 이용하는 방법 말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리스판스 캐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봤죠. HTTP에서 리스판스 캐시라는 게 있어서 리스판스 캐시를 했다가 서버에 갖고 온 데이터를 저장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REST 모디파이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여기는 리스판스 캐시를 이용해서 캐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파일에 저장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장되는 있는 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다 쓰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캐시를 구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 리스판스 캐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서버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내릴 때 반드시 뭘 줘야 될까요? 이 이미지에 생성된 시간은 언제다 이런 정보를 반드시 내려줘야겠죠. 리스판스 캐시를 이용할 때 장점이 좀 있어요. 여기 있는 디스크 LRU 캐시를 사용할 때보다 리스판스 캐시를 이용할 때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여기는 디스크 LRU 캐시를 이용하면요. 서버의 이미지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사용자가 항상 사용자의 개발자가 그걸 체크해가지고 아 바뀌었네? 그럼 내가 캐시에 있는 거 불러오지 말고 거기 있는 거 불러야지 이런 처리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예. 그런데 리스판스 캐시는 데이터가 바뀌면 업데이트된 날짜가 변경됐으니까 다시 데이터를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된 처리들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프로필 이미지는 똑같은 URL에서 대부분 갖고 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URL로부터 갖고 올 때 프로필이 업데이트돼도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리스판스 캐시를 이용하는 게 좀 편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디스크 LRU 캐시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디스크 LRU 캐시를 이용해서 디스크 캐시를 만드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디스크 LRU 캐시를 생성해야겠죠. 그 다음에 비트맵 추가할 때는 키를 만들 거예요. 키를. 뭐로부터? 데이터는 URL인데요. URL로부터 여기 키를 생성하고요. 이 키를 가지고 디스크 LRU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 보고요. 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있으면 사용을 할 겁니다. 있으면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 그냥 여기다 저장을 할 거고요. 없으면 저장을 할 거고요. 있는 경우에는 그 캐시에 되어 있는 데이터를 날려버리거나 이런 처리를 해야겠죠. 또는 익셉션 처리 이렇게 해서 유의 처리들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져올 때는요. 일단 키를 만들고요. 이 키로부터 디스크 캐시로부터 스냅샷을 얻어온 다음에 이 스냅샷으로부터 비트맵을 만들어서 이 비트맵을 리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캐시 전체를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캐시 전체를 이제 지우는 이런 메소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시라고 하는 파일에 내가 저장하는 게 항상 바로바로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저장되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이 종료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걔를 갖다 캐시를 플러시해서 파일에 확실히 저장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시라는 함수도 만들고요. 자, 키를 만드는 방법. 키를 만드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MD5를 썼는데요. SHA-256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MD5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이제스트 만들고요. 그 키 값을 가지고서 다이제스트 만든 값을 얻어옵니다. 다이제스트를 얻어오고요. 근데 다이제스트 그냥 얻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걸 갖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바이트 코드를 헥사 코드, 16진수 코드로 바꾼 다음에 얘를 갖다 키로 씁니다. 키를 생성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앞자리하고 뒷자리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묶어서 또 다른 스트링을 만들어서 얘를 연결해서 키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해시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지 로더에서는요,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때 어떻게 하냐면 캐시에 있는 걸 먼저 확인하고요. 캐시에
있으면 자 디스플레이 이미지 할 때는요. 캐시에 이미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캐시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갖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없으면 리퀘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가지고 얻어온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는 캐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로더라는 걸 만들어 봤죠. 이미지 로더라는 거는 URL하고 이미지 뷰를 이용해 가지고 URL에서 이미지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미지 뷰에 설정하는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 뷰가 재활용되는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했죠? 맵을 만들어서 그 맵을 이용해서 재요청이 되는 것들은 캔슬 처리 이런 것들을 해줬습니다. 이 이미지 로더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 뷰를 상속해 가지고 만든 이런 그 클래스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캐시라는 걸 알아봤고요. 메모리 캐시를 위해서 이제 LRU 캐시라든지 위크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메모리 캐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캐시라는 걸 알아봤고요. 디스크 캐시에는 앞에서 디스크 LRU 캐시라고 하는 이런 파일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키 값을 내가 항상 URL로부터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성할 때는 보통 이제 해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을 한다라고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HTTP에 있는 캐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메모리 캐시를 디스크 캐시를 갖다가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